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메가랜드 평가단 지금 공시법입니다. 7회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공시법 문제 지금 파트가 이제 등기 부분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등기법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같이 한번 또 해설을 해보도록 하죠. 등기법이 어려운 대신에 이제 원리만 한번 딱 이렇게 깨우치고 나면요, 등기법은 막 바꿔서 변형해서 문제 교재 없는 내용만 나오더라도 맞춰요. 또 그런 훌륭한 점이 있죠. 자, 1번입니다. 우리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할 때에는, 자, 이게 이제 요건이에요. 당연히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미등기. 거기다가 다른 관공서 아니에요. 누가 등기관에게 촉탁을 한때? 법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예전에 국세청에서 촉탁을 했다. 미등기인데 국세청에서 촉탁을 했다. 그때는요, 등기 각하시킵니다. 암만 촉탁이 오더라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우리 직권해한 등기는 항상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직권해한 등기는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직권해한 등기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촉탁, 등기관에게 촉탁을 했을 때 그때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1번이 바로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2번. 우리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여러분, 확인에 의해서, 그 확인이라는 게 이제 사실확인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소유자가 맞다라는 그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오로지 건물만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2번은 X,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토지는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하는 제도가 없어요. 이걸 뭐 국가로 바꾸더라도 여러분 틀려요. 이 특별자치도지사를 국가로 바꿔도 틀립니다. 오로지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하는 것은 건물에만 있는 제도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미등기 토지를 우리 토지 대상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증여. 자, 포괄승계, 특정승계, 특정승계. 그럼 포괄승계 하면 여러분 상속이나 왜 법인 합병, 상속, 법인 합병 또는 포괄유증. 그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특정승계예요. 그냥 이전받은 자, 특정승계. 자, 그래서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틀렸네요. 포괄 승계인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지만 특정 승계인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 4번.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그 등기부에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X 틀렸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원인이라는 게, 여러분, 이 등기 원인이라는 게 법률행위, 계약 법률행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기 원인이라는 게 법률행위, 계약. 건물 신축하면요,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죠. 뭐,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까? 법률행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예 원인란은 공란이다라는 거. 그래서 원인과 연월일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역시 X 틀렸네요. 자,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래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거든요.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그 이행 판결 가지고 등기 신청하는 건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판결의 종류를 불문한다. 판결 종류 불문한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 판결이든 뭐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건 확정 판결이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확정 판결은 판결의 종류 아니라고 했어요. 확정 판결은 여러분, 확정 판결은요, 그 판결이 그냥 확정된 것을 확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 확정 판결의 종류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판결의 종류를 불문한다라는 거. 따라서 5번도 X 틀렸네요. 자,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내가 그냥 건물 신축하면요, 내가 소유자 되는 거고 원시 취득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냥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죠. 아예 논리적으로 의무자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뭐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의무자라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 2번. 수용 개시일이 2021년 2월 7일인 경우에, 자, 수용 개시일이 이때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법에서 우리 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옛날에는 이거 토지 수용법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법 명칭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 법에 따르면요,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요. 2월 7일에 이제 소유권 물권 변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년 1월 7일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이에요. 상속을 원인으로 2021년 3월 7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언제 그러면 물권 변동이 있는 겁니까? 지금 사업시행자는 이미 2월 7일에 소유권 취득했어요. 2월 7일에. 이때 물권 변동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한 1월 7일 이때 물권 변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등기한 3월 7일에 물권 변동이 있는 겁니까? 1월 7일 상속은요, 이때 물권 변동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는 2월 7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전에 소유권 미리 취득한 거다, 그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시점에 있었던 소유권 변동은요, 그건 그냥 권리관계의 역사일 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있는 소유권 변동은 사업시행자에게 방해가 돼. 그건 직권말소. 그건 직권말소인데,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시점에 있었던 소유권 변동은 권리관계의 역사일 뿐이다. 따라서 얘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냥 권리관계 역사일 뿐이니까. 그래서 3월 7일에 이제 이전 등기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이후에 가서요, 그냥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면 돼요. 사업시행자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등기 굳이 말소할 필요 없죠.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었던 물권 변동이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그 이후에 2월 7일에 이제 소유권 취득했는데 등기는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수용 개시일은 2월 7일에 소유권 취득했는데 등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왜? 물권 변동은 1월 7일에 일어난 거니까 이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으로 사업시행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하시면 됩니다.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X 틀렸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상속이 아니라 매매라고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3월 7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언제 물권 변동이 있는 거예요? 3월 7일에 물권 변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 아니라 매매라면.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있는 소유권 변동. 사업시행자가 이미 2월 7일에 소유권 취득했는데 그 이후에 있는 소유권 변동은 당연히 사업시행자에게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맞네요. 자,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등기관이 내릴 수는 없어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는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또 뭐랑 같은 법 논리냐면 10년이 지나서요. 판결받고 10년이 지나서 등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해야 합니다. 왜?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으니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등기관이 내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으니까 수리해야 한다. 그럼 이제 유류분이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시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상속인이 상속받을 금액이 만약에 2억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상속받을 금액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요, 내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다 준대요. 나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2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파트에 투자도 하고 막 해뒀는데 아버지가 내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 다 준대요. 예를 들어 유언장을 썼다. 난 다른 사람한테 뭐 어디 무슨 사회단체에 난 기부를 다 할 거야. 그러면 그 상속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심각한 예측하지 못한 불측에 또 뭐 손해라는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나는 그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이익이, 그 신뢰했던 그 이익이 침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서는요, 상속분의 절반,
우리 직계 비속의 경우는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그 상속분의 절반 만약 2억이면 그 절반 1억. 그 1억만큼은 다시 돌려줘. 그 사회단체에 야 돌려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해요. 즉 상속분의 절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설령 근데 이게 침해하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수리해야 된다. 왜?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는 없으니까. 그 다음 4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는 현재 등기 명의인을 의무자로 하며 현재 등기부상 권리자 그 명의인을 의무자로 하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맞네요.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 진정명의 회복은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재해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재를 하지만 그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과 원인 일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정명의 회복은 원인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애시당초 소유자인 거예요. 애시당초 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재하고요. 그 다음 5번 협의 분할에 따른 소유권 상속은 이미 법정 상속 등기를 하였다면 굳이 하였다면 말소할 필요 없어요. 법정 상속 등기를 하였다면 그냥 등기 원인을 협의 분할로 해서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맞죠? 네. 왜냐하면 일부 불일치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상속인이 갑을병이다. 그럼 갑을병 앞으로 지금 법정 상속 등기를 마쳤는데 그냥 갑 네가 아버지 모신다고 고생했으니까 그냥 갑 네가 다 가져 라고 하면 소유자가 원래는 갑을병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제 소유자가 갑이다 그죠? 그러면 소유자 중에 일부 을병만 불일치하는 거죠. 일부 불일치. 자, 근데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 따져보셔야 되는데 우리 협의 분할은 민법에 따르면요. 이 협의 분할은 소급표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즉 아버지 사망하실 당시 즉 피상속인 사망시로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그 등기는 잘못된 등기가 돼버려. 소급표 때문에. 따라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되니까 경정 등기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결 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우리 사업 시행자는 수용은 원시 취득이니까 등기 방식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지 성질은 원시 취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에 관공서가 아닌이라는 굳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관공서는 촉탁입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아닌 사업시행자. 만약 사업시행자가 관공서면요. 그건 당연히 촉탁이에요. 근데 사업시행자가 관공서가 아닌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신청이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를. 맞고, 그 다음 2번.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이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특약 자체는 당연히 공유자 전원이 하셔야 돼. 우리 일정 기간 동안은 분할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은 당연히 공유자 전원이 하셔야 되니까 그 변경 등기 또한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3번,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제발 등기 좀 가져가세요. 아니, 돈을 줘놓고 잔금 주고 등기 안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 무슨 이유는 있겠죠. 이 돈은 줘놓고 지금 줬는데 지금 등기를 안 가져가. 등기하셔야 되는데. 아마 등기하면 자기 앞으로 강제 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등기를 안 가져가면 그럼 매도인 답답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항상 소송이에요. 그래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제발 등기 좀 가져가세요. 인수 또는 등기 수취 같은 말입니다. 인수 또는 수취 같은 말이에요. 자,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 4번.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 자, 특정 유증은 특정 승계입니다. 포괄 유증은 포괄 승계인데 특정 유증은 특정 승계니까 자, 직접 특정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4번이 틀렸네요. 특정 승계인은 직접 보존 등기 못합니다. 법에서 반드시 포괄 승계인이 보존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최초 등록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포괄 승계인이 보존 등기합니다. 최초 등록인이 사망하면 포괄 승계인이 보존 등기하지 특정 승계인은 보존 등기 못해요. 그 다음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또 재지정됐다 이 말이죠.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네요. 한 번 해제되면요. 한 번 해제되면 더 이상은 허가서 첨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재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 해제가 돼버리면 더 이상은 허가서 첨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4번. 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우리 토지의 합유자 갑과 을 중, 자, 합유자입니다. 합유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을 했어요. 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자, 우리 합유라는 게요. 동업관계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업관계. 그래서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을 위해서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걸 합유관계라고 합니다. 합유. 그래서 등기부에는 합유자 누구라고만 나오고 합유는 지분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해요. 공유는 공유자 누구에서 지분 몇 분의 몇 등기를 하는데 합유는 지분 등기를 안 해요. 자, 근데 어쨌든 합유자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지분은요,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과 을이 동업을 하는데, 을이 사망하게 되면, 을의 상속이 예를 들어 병이 있다. 그럼 갑은, 나는 동업하기도 싫으면 병하고 동업해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가혹해요. 왜 병은 을의 자식인데, 이 병이라는 애는 지금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랑 동업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합유의 경우에는 사망하게 되면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걸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러면 갑이 단독 소유가 되는 거 특약이 없으면 갑 단독 소유가 된다 그죠? 을의 지분이 갑에게 귀속이 되니까.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의 단독 소유라는 이제 이 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합유는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에게 그 지분이 귀속이 되니까 단독 소유라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1번 틀렸네. 지분 이전 등기 아니에요. 자, 합유는 지분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분이 처분이 되더라도 지분 이전 등기 방식으로 등기할 수는 없어요. 지분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지분 이전 등기는 못해. 그러면 무슨 등기 방식으로 등기를 하셔야 되느냐?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방식으로 등기합니다.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방식으로 한다. 지분 이전 등기 방식으로는 안 돼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방식으로 등기한다. 지분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해를 또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해설에 이제 충분하게 여러분들 해설을 이제 해뒀는데, 하나만 좀 제가 이제 같이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우리 지금 합유의 경우에 지분 등기는 하지 않아요. 지분 등기는 하지 않는데 그럼 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유도 지분이 있거든요. 내가 동업관계인데 어떤 사람은 3억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2억 투자하면 당연히 지분이 있어야죠. 법은 공평인데. 그죠? 지분은 있는데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분 처분할 수 없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지분은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분 처분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동업하면 영원히 동업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부부간에도 우리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민법 103조에 위배가 됩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예요. 그죠? 부부간에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이 개인의 기본권 자유권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가 근데 한 번 동업하기로 하면 영원히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처분은 할 수는 있대. 그냥 그 잔존 합유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그냥 처분해버리면 그럼 그 남아있는 그분은 또 내가 아무 데나 처분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돼. 그건 또 너무 가혹한 거죠. 그래서 합유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대. 잔존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 그럼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분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는 안 돼. 대신에 무슨 등기 방식으로 합니까?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1번은 X. 그 다음 2번.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이다? 아니죠. 종중의 권리자죠. 다만 대표자가 신청을 할 뿐입니다. 종중의 권리자죠. 다음 3번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농지증인데요. 공유물 분할은 애시당초 그냥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그 공유물을 분할하는 겁니다. 우리 농지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농업 경영 의사 확인이에요. 너 정말로 농사 지을 의사가 있느냐라는 그 경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증을 첨부하는데 어차피 공유관계에 있었다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별도로 농지증을 첨부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 공유물 분할, 애시당초 농사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애시당초 원래 진정한 명의인 권리자거든. 그래서 농지증 같은 거 첨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 4번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5분의 3 중 절반. 자, 5분의 3 중 절반이니까 그러면 10분의 3이다. 그죠?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우리 등기 목적란에는 2번 A 지분 5분의 3 중 어쨌든 절반이니까 일부다. 그죠? 일부 해서 이 괄호 안에는 전체로 한산한 지분을 기재해 주셔야 돼. 괄호 안에는 이 등기부에다가 그 5분의 3 중 일부라고 하고 이 괄호 안에는 전체로 한산한 지분을 기재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전체로 한산하면 10분의 3이 맞다. 그죠? 10분의 3 이전으로 기록한다. 4번이 맞네요. 뭐 3분의 1 5분의 3 중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로 하더라도 여기는 5분의 3 중 3분의 1도 일부입니다. 그래서 일부라고 하고 만약에 3분의 1이면 이제 여기 3분의 1 하니까 1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15분의 3도 약분은 되네요. 어쨌든. 자, 5번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그죠? 그때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X 합유 명의 변경 등기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 5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여러분 우리 신탁에 관한 신탁은 명의신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믿고 맡기는 건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에서 신탁에 관한 등기는 수탁자, 우리 맞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특례 규정을 둡니다. 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수탁자가 하여튼 신탁 나오면 여러분 수탁자 단독 신청.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법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법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얘한테 맡겨놨더니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안 해. 신탁 등기를 해야 목적이 달성되면 돌려주는데 이 신탁 등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답답하죠? 맡긴 사람, 위탁자. 그 다음 나중에 돌려받을 수익자. 그죠? 그래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위탁자 또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원래는 수탁자가 해야 되는데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3번 수탁자가 여러 명의 경우 등기관의 신탁재산이 공유가 아니다. 그죠? 이 부분 합유. 3번이 X 틀렸네요. 자, 역시 이제 법에서 이렇게 합유인 뜻을 합유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맡기는 사람 입장, 위탁자, 우리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 그 맡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근데 이걸 공유로 해버리게 되면 수탁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 공유로 해버리게 되면 지분 처분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공동 수탁자들의 관계는 합유 관계로 한다.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려고 합유 관계로 한다. 3번은 X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라는 걸 작성해야 되는데 신탁 원부 등기 기록의 일부를 보고 영구 보존하는 겁니다. 4가지 외우셔야 돼요. 도신공매,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도신공매, 신탁원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를 보고 영구 보존합니다. 맞네요. 그 다음 신탁, 역시 맡기는 계약입니다. 신탁계약, 법률행위거든요. 그럼 법률행위를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해요.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 가등기도 가능하죠.
그 다음 6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증의 조건, 유증도 법률행위,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 유증은요 그냥 혼자서 유언장 쓰는 거예요. 자, 유증에 법률행위니까 어쨌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을 등기 원인일자로 기록한다. 맞네요. 조건의 경우에는 그 성취된 날을 성취가 돼야 재산 주는 거니까 성취된 날을 등기 원인일자로 하고요. 만약에 기한이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한은 도래라는 표현을 쓰죠. 반드시 오는 거니까. 조건은 올지 안 올지 몰라. 될지 안 될지,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면 조건,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면 기한. 그래서 기한은 도래라는 표현을 쓰고 조건은 성취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건이 붙은 경우는 성취된 날을, 만약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원인일자로 기록한다. 1번은 맞네요. 2번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왜? 포괄유증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괄생계거든. 그래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네요. 그 다음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므로, 여기까지 일단 맞죠?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 먼저 거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상속 등기 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속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상속 등기까지 거치고 다시 넘어가면 어차피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안 준다는 것만 해도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죠? 당연히 유언자로부터, 즉 피상속이 돌아가신 그 유언자로부터 수증자로 바로 직접 등기하는 겁니다. 이전 등기는요, 그죠? 유언자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는데, 즉 기등기를 전제로, 미등기면 지금 이야기 달라져요. 미등기면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되니까 그건 이야기 달라집니다. 근데 이미 기등기의 경우에 이미 등기돼 있으면 상속 등기,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상속 등기는 거치지 않고 유언자로부터 수증자로 바로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자, 이전 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속 등기를 거쳐 이전 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므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만약에 되었다. 상속 등기가 되고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미 돼 있는 상속 등기를 지우실 필요 있느냐, 말소할 필요 있느냐? 없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상속인에서 바로 수증자로 이전 등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X 틀렸네요. 자, 다시 여러분, 먼저 상속 등기를 당연히 거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유언자 A라는 자, 이분이 이제 X라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언자예요. 유언자고 가령 갑이라는 상속인이 있다. 그다음 이제 가령 을이라는 수증자가 있어요. 사망을 했어요. 유언을 하시고, 이거 을에게 주겠다라고, X 부동산 나 이거 을에게 줄 거야. 나 갑이라는 애 꼴 보기 싫어서, 상속인 꼴 보기 싫어서 을에게 줄 거야. 유언을 하고 이제 사망을 했어. 당연히 이제 전제는 기등기, 지금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항상 아무 말 없으면 등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사망을 한 경우에, 유언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굳이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이 등기는 그냥 유언자로부터 수증자로 바로 등기는 직접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 직접 한다. 다만 상속 등기가 먼저 됐다라면, 유언장이 나중에 발견돼서 상속 등기가 됐다라면 그때는 상속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그냥 상속인에서 수증자로 이전 등기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3번은 X 틀렸네요. 4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어쨌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유증도 법률행위니까 채권적 청구권,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도 가능하다. 다만 여러분, 유언자 생존 중에는 안 됩니다. 유언자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유언자 이제 유언장 쓰신 분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얘가 내가 가를 들어서 이걸 누군가 을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유언장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지금 찾아왔어. 내가 유언장을 썼다는 걸 어떻게 알고, 이 유증은 단독행위인데 을을 원래 몰라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나 지금 불안하니까 가등기 하러 갑시다. 그럼 유언장 그냥 찢어버립니다. 당연히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존 중에는 가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후에만 가등기 허용합니다. 어쨌든 일단 유증도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원칙적으로 가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4번도 옳은 질문. 그 다음 5번.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된 경우. 자, 미등기 부동산 나오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특정 유증은 특정 승계. 법에서 포괄 승계인 앞으로 보존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정 유증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로, 즉 포괄 승계인인 상속인 명의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왜냐하면 특정 승계인 앞으로는 직접 보존 등기 못하니까 상속인인 포괄 승계인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네요. 5번도 맞네요. 자, 아주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 7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는 승역지에는 지역권 설정이라고 등기합니다. 요역지에는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등기해요.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을 합니다. 그래서 승역지는 지역권 설정, 요역지는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등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부만 보면 이 토지가 승역지인지 요역지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지역권 설정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건 승역지구나. 그 다음에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이건 요역지구나. 자, 그래서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우리 지역권 설정의 목적, 범위, 목적과 범위, 거기다가 요역지 표시까지 요목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요목범. 그 다음 우리 지상권은 목범, 지역권은 요목범, 전세권은 근범, 임차권은 차범, 차인과 범위. 범위는 다 공통이다, 그죠? 필수적 기록사항입니다. 그 필수적 기록사항은 우리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니까 신청서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수적 기록사항입니다. 등기부의 필수적 기록사항, 신청서의 필수적 기록사항 같은 거예요.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 다음에 2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 따르면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합니다. 요역지의 부종성, 즉 요역지 소유자 바뀌면 그냥 지역권자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등기 명의인, 즉 지역권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는 전부 다 명의인, 그 권리자를 기재를 해요. 뭐 소유권 등기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소유자,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항상 권리자, 명의인을 기재를 하는데 우리 지역권 설정 등기는 명의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 명의인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자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 요역지의 부종성 때문에.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냥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합니다.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도로 지역권자를 기재하지 않으니까 요역지 소유자 바뀌면 그냥 지역권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전 등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 요역지면 이용이 필요한 토지거든. 승역지가 이용당하는 토지고, 그럼 이용당하는 토지가 불리한 거잖아요. 이용당하는 게. 따라서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돼야 돼요. 승역지. 요역지가 아니라 승역지. 이렇게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라고 해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서로 뒤바뀌었다, 그죠? 그죠? 요역지 소유자가 이용하는 지역권자니까 이 사람이 권리자, 그 다음에 승역지 소유자가 이용당하는 토지, 그게 의무자. 그 다음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지역권자의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X.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우리 승역지에다가만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승역지에다가 지역권 설정자와 지역권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승역지에 공동으로 신청하면 물론 지역권자는 근데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당연히 공동으로 하는 건데 부종성 때문에 지역권자는 기재하지 않는데 신청은 당연히 공동 신청하면 그러면 지역권 설정이라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 승역지에다 해주고 요역지에다가는 그냥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한다라는 거.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직권으로 기재합니다. 5번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우리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 역시 X. 뭐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승역지의 소유자, 이용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우리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내 권리 내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역지에 우리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우리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지역권자보다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거든요. 지역권이란 것은 오로지 뭐 통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뭐 수로 목적으로 하거나 뭐 이런 것만 돼요. 통행이나 뭐 수로 개설이나 뭐 그다음에 뭐 관망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만 되는데 특수 목적의 경우에만 됩니다. 지역권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훨씬 더 지상권자, 전세권자 훨씬 더 지역권자보다 범위 넓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 권리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 지상권자나 그 토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소유자는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죠? 자, 8번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전, 소유권 일부, 권리 일부 이걸 이제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그럼 지분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맞네요. 그 다음 2번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전제 자체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돈 안 돌리고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한 거예요. 계약 기간이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임차권은 순수 용의권인데 순수 용의권이거든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용의권이에요. 전세권과 달라요. 전세권은 하이브리드죠. 쓸 수 있는 용익의 권능도 있지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 이게 섞여서 그냥 하나의 전세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차권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은 그냥 소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수 용익권인데 계약기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은 그냥 소멸해. 따라서 권리가 소멸하니까 더 이상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전제 자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어쨌든 전제로 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이전 등기 못한다는 거.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건데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더 이상은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2번 틀렸네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 임차권 이전 등기 못해요. 전제 자체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니까. 그 다음 3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즉 비금전 채권입니다. 비금전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의 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네요. 자, 비금전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다. 얼마든지요.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법에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 채권액 필수적 기록사항으로 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비금전 채권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신청서에 적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등기관은 그 환산한 금액을 반드시 채권액이 필수적 기록사항이니까 신청서에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서에 적어주셔라 이 말이죠. 그래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를 해주니까 채권액은 필수적 기록사항이니까. 그 다음 4번. 우리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자, 승역지 소유자 이용당하는 토지입니다. 그죠? 이용당하는 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승역지는 이용당하는 토지고요. 요역지는 이용이 필요한 토지입니다. 그러면 승역지에다가 뭔가 통행을 위해서 뭔가를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한다. 통행을 위해서. 그러면 누가 여러분 공작물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게 원칙적으로 항상 법은 공평이거든요. 누가 하는 게 맞을까요? 요역지 소유자가 하셔야죠. 그 토지를 쓰시는 분이 생각해보면 무슨 승역지 소유자는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아니, 땅도 내줘야 되고 공작물까지 설치해줘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당연히 요역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근데 특약으로 이걸 승역지 소유자가 부담하겠대요. 뭐 대신에 뭐 지료 같은 거 받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그 원인의 약정이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우리 지역권에 있어서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설치 의무 부담 약정 특약은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5번.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서 넘겨준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대지권의 사후 취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능해요. 즉 건물 지을 당시에 아파트 건물 구분 건물 지을 당시에는 아직 대지권이 없다가 이거 나중에 대지권 토지에 대해서 권리 취득해서 우리 분양받으신 분한테 넘겨주기로 하는 대지권의 사후 취득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그 구분 건물의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우리 권리를 넘겨준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 자, 공동으로 공동 권리가 관한 등기니까 이전은 권리가 관한 등기거든요. 그 권리가 관한 등기 당연히 공동으로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인과 그다음 누가요? 구분 건물 신축한 자. 누가 공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현재 구분 건물 소유 이제 분양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 분양 받으신 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현재 소유 명의인과 그 아파트 101호 소유하고 계신 분과 이제 대지권을 내가 나중에 취득해서 넘겨주기로 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분하고 공동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다. 권리가 관한 등기니까 당연히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을 우리가 한마디로 대지권의 사후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 취득 권리에 관한 이전 등기니까 나중에 넘겨받아서 넘겨주는 이전 등기니까 당연히 공동 신청이다. 자, 9번 우리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자, 전세권은 저당 즉 전세금 담보대출 가능해요. 전세권은 저당권이 목적이 전세권자도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상권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돈 필요하면. 그죠?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 세 가지입니다. 소지전. 그래서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은 그냥 저당권 설정할 수 있대요. 소유자도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자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설정할 수 있다. 법에서는 그런 규정만 둡니다. 법은 항상 규정만 두고 이유는 설명 안 해요. 왜? 여러분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지상권자도 사용수익의 권능을 가지고 전세권자도 사용수익의 권능을 가지거든요. 그럼 이 사용수익의 권능을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어야 그걸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그럼 한번 여러분 제 질문 들어보세요. 우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권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 X죠. 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사용수익의 권능은 없어. 그러면 더 이상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암만 내가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 전세권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용수익의 권능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용수익의 권능을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 이름을 법에서 저당권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자, 따라서 1번은 여러분 X 틀렸다 그죠? 지상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으니까 되는데 X. 그 다음 2번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 X.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채권 최고액 단일성 원칙입니다.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등기부에 채권 최고액은 하나만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등기부에 기록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 역시 X입니다. 여러분 대위 변제하면 대신 돈 갚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채권 양도 이퀄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 양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대신 돈 갚으면 결국 그 채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 채권 일부만 양도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 저당권은 어차피 피담보 채권이 하나밖에 없어.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여러 개인데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피담보 채권 전부를 양도하면 저당권 이전 등기, 그 피담보 채권 중에서 일부만 양도하면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무조건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저당권이 나오는데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가 뭐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저당권은요. 그래서 저당권은 무조건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어차피 피담보 채권은 하나로 확정돼 있으니까요. 자, 이에 반해서 4번 보세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럼 피담보채권이 이제 확정됐어요. 존속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권의 경우에는요. 우리 존속기간 물론 필수적 기록사항은 아니지만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여러분 존속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피담보채권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여러 개를 담보하는 게 그게 근저당이에요. 그런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하나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존속기간이라는 표현을 안 써. 변제기, 그냥 변제기. 물론 임의적 기록사항이지만 필수적 기록사항은 아니에요. 둘 다. 필수적 기록사항은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 채채.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역시 채채. 그게 필수적 기록사항이고. 둘 다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당권은 어차피 피담보채권이 하나거든. 그래서 변제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 말이야. 그 피담보채권이 이제 확정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뭐랑 똑같으냐? 저당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저당권도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맞죠? 문의만 이제 근저당이지 이제 실질은 저당이다 이 말이죠.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면. 그럼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채권만 뜯어내는 거 안 돼요.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되기 전에는 안 돼요. 근데 이 피담보채권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저당권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피담보채권 양도 가능해요. 그래서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또 X 틀렸네. 확정되면 이제 피담보채권 양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확정이 되면. 어차피 피담보채권 하나로 정해졌으니까 확정이 되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근저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저당과 근저당을 사실 구별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 실무에서 은행 가서 여러분 아파트 사면서 집 한 채 살려고 돈 한 번 빌리시잖아요. 그럼 원래는 무슨 등기 하셔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 하셔야 돼. 그래서 다 뭐 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실무상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 하는 경우 이제 완전히 거의 사문화됐습니다. 법에서는 규정은 두고 있고 어쨌든 저당권이 기본이거든. 그래서 당연히 되는 건데 사실 안 써요.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채권자가 근저당이 유리하니까. 왜냐면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연배상분 1년치만 담보를 해요. 근데 근저당은 그냥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그런 제한이 없거든. 근저당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하니까 구별을 못 하는데 우리 일반인 분들이요.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근저당 저당 구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느냐면 근저당은 마이너스 통장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뭐 1월 1일 날 빌린 채권, 뭐 2월 1일 날 빌린 채권, 3월 1일 날 빌린 채권, 그 채권들 다 그게 근저당 하나가 담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즉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만 뜯어내는 1월 1일 빌린 채권, 뭐 2월 1일 빌린 채권만 뜯어내는 채권 양도, 뭐 채권 일부 양도 이런 거 안 돼요. 확정되기 전에는. 근데 확정된 후에는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채권이 하나로 정해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채권 양도, 채권 일부 양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옳은 주문이네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여러분 권리를 이전 양도하실 때는 그 의무자 동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권리를 양도하실 때는 그 의무자 동의 승낙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근저당권 설정자가 설령 물상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물상보증인 뭔지 아시죠? 돈은 아들이 빌렸는데 아버지는 저당만 설정해줬어. 그 아버지 불쌍하다 그죠? 채무자는 다른 사람인데 나는 저당권 설정자야. 난 저당권만 설정해줬어. 그 아버지 불쌍하잖아요. 돈은 아들이 빌리고 담보는 내가 제공해주고 불쌍해요. 물상보증인. 그 아버지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채무는 없고 저당권만 설정한, 예. 설령 저당권만 설정한 물상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양도할 때 또는 뭐 근저당권 양도할 때 권리를 양도할 때는 의무자의 동의 승낙 필요 없다라는 거. 5번이 맞네요. 자, 이제 10번. 우리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5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은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한다. 1번 맞네요.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5개 이상입니다.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 공동담보 목록 또는 공동전세 목록. 이제 전세의 경우에는 공동전세 목록이라고 하고요. 뭐 저당이면 공동담보 목록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 자, 그때는 등기관이 이제 직접 작성한다. 다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왜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 공동전세라는 표현을 할 때, 2개 이상이면 공동저당 또는 공동전세라고 해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면? 2개만 이상이면 공동저당 또는 공동전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5개 이상일 때는 그 목록까지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상당히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제가 이제 깜짝깜짝 이제 놀랍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을 하세요. 물론 그런 뭐 질문하신 게 또 저한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아, 이런 생각도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니까. 5개 이상이어야 공동저당, 공동전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2개만 이상이면 공동저당, 공동전세인데 다만 5개 이상일 때는 목록까지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그 목록은 누가 작성한다라고요? 등기관이 직접 작성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목록을 작성한다. 1번은 맞네요. 2번 공유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전세권 이제 쓰는 권리거든. 용의권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의무자이어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지시면 안 되지. 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제 권리 일부 지분이 되거든. 지분에는 지분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소유자가 5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빠져도 5분의 4 지분이 되는 거예요. 지분에는 전세권, 용의권 설정 못해. 왜냐면 지분만 밟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유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그 공유자 전원이 전세권 설정자, 즉 의무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등기원인의 위약금 약정, 위약금 특약과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자, 특약으로서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냥 등기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아까 왜 여러분 모든 특약 등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질문해 볼게요. 모든 특약은 등기할 수 있다. OX? X예요. 모든 특약 등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법에서 등기사항 법정주의거든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특약만 등기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여러분 왜 우리 조금 전에 지역권 승역지 소유자가 내 땅 이용하게끔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자가 공작물 설치 의무 부담을 특약했다. 원래는 요역지 소유자가 부담하셔야 되는데 특약을 했다. 그건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 두고 있어요. 그 다음 전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야, 너 전세권 다른 사람에게는 양도하지 마라고 설정자하고 특약을 맺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위배하게 되면 위약금 얼마, 위약금 특약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맞아요. 다만 법에서 부기 등기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등기는 할 수는 있는데 특약 등기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등기하는 겁니까? 주등기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한꺼번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같이 등기하는 것이지 별도로 부기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기 등기하는 특약으로서 부기 등기하는 경우 3가지를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환공권, 환매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권리 소멸 특약 외워주셔야 돼요. 환공권. 자, 그 다음 4번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과 돈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 그 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 합쳐져서 하나의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소멸하기 전에는 돈만 따로 뜯어낼 수 없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틀렸네요. 소멸하기 전에는 안 돼요. 돈만 따로 뜯어낼 수 없어. 그럼 소멸하기 전이라는 것은 계약기간 끝나기 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 즉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전세권이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남은 건 돈밖에 없어.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권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또는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안 돼요. 돈만 뜯어내는 거 안 돼요.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전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 그럼 5번 질문 보세요.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소멸하기 전이고 이번엔 소멸한 후에 그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이제 돈만 남았으니까 돈 일부 양도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전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액이 얼마인지도 기록한다. 맞네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의 문항수는 한 10문항인데 지문까지 해서 비교적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설에 충분하게 여러분 설명이 더 돼 있으니까 해설을 보면서 꼼꼼하게 우리 평가단 문제 놓치지 마시고요.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